그러니까 저는 제 결론은 이거예요. 대형주 안에서만 말씀드리면 기아, 현대차, 만도, 그 다음에 두산중공업은 계속 들고 갈 종목, 그 다음에 많이 빠진 종목에서는 삼성전기다. 플랜트와 관련된 수주 기대감이 현대건설, GS건설, 삼성엔지니어링은 수두룩히 쌓여 있으니 거기에 초점을 맞춰본다고 한다면 조금 해법이 나오지 않을까. 주식시장 정말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정말 이거 여러 번 얘기했지만 불과 한 두세 달 전만 해도 게임주에 대해서 정말 비관적이었잖아요. 중국에서 그 이슈 나오면서. 근데 이렇게 핫하게 바뀔 줄은 또 정말 몰랐죠. 그렇습니다. 진짜. 자, 지금 자동차주들이 좋은 흐름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특히 기아차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미국은 아예 뭐 자동차 섹터가 지금 날아가고 있고 테슬라를 필두로 해서. 미국 시장 얘기하면 계속 제 가슴이 애려옵니다. 진짜로. 자, 근데 좋다 나쁘다 이런 걸 떠나서 시장 지수 대비 강한 쪽에 자꾸 저의 포지션을 두려고 하는 것들이 의지적으로 자꾸 있어야 돼요. 시장에서는 언제나 늘. 그리고 그러면 뭐가 제일 우선이 돼야 되냐? 시장 대비 강한 놈이 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주도주. 네. 주도주라고 표현하기는 어렵겠지만 지수 대비 이놈은 센데? 라는 것들에 대한 피킹을 갖고 있어야 나중에 주도주가 왔었을 때 지금 기아차가 주도주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시장 대비 강한 것다고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지 했던 것 같긴 한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시장이 하락을 할 땐 다 같이 빠져요. 올라갈 때 가장 강하게 올라가는 놈이 그 다음에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하락한 이후에 기아차 반등 속도가 매우 빨랐거든요. 시장 대비해서. 그러면 이제 얘는 뭔가 다르네라는 그 안에 의미를 좀 살펴봐야겠죠. 뭐 회사 내용 살펴보면 삼복의 실적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제가 기아차, 현대차를 좋게 보는 이유는 이제는 이유를 갖다 대야 되니까 미국에서 지위가 달라졌어요. 코로나 때 다른 기업들이 이렇게 다 주저앉고 있었을 때 그 당시에도 그랬거든요. 작년에도 계속 그랬어요. 미국 내 판매량이 타 기업들을 계속 이기면서 계속 MS가 늘어났거든요. 마켓쉐어가. 지금 3등이에요. 1등이 토요타, 2등이 폭스바겐, 3등이 현대기아차, 4등이 스텔란티스거든요. 그러면 이 브랜드 이미지가 올라갔다는 것은 자동차 시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예전부터 제가 현대차, 기아차를 좋아했던 이유는 이제 판매하는 차의 가격단이 좀 달라졌잖아요. 예전에는 소나타 아반떼였으면 이제는 제네시스를 판매해버리는 상황이 왔고 이제 전기차 시장으로 갈수록 더 해볼 만한 것들이 확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점. 배터리는 제가 잘 모릅니다. 솔직하게 이제는 확정적으로 모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진 않습니다. 근데 뭐야? 제 개인 고객분들은 전화 주세요. 함차장 알면서 왜 모른다라고 얘기해. 그래서 그 영역은 저는 이제 내버려 두겠다라는 뜻이고. 근데 배터리 싸움이 누가 되든지 간에 이제 차는 계속적으로 생산을 해서 이제 만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저는 사실 4분기에 한번 부침이 있을 거라고 좀 생각했었어요. 작년에 판매가 워낙 좋았고 중고차 가격이 너무 비쌌기 때문에 차 가격을 밀어 올렸던 차를 사버리자 이런 것들이 밀어올린 뭐 이런 기저효과랑 이런 소비 특수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봤는데 뭐 이번 3분기 실적도 괜찮아요. 물론 10월 판매는 많이 꺾였습니다만 지금 단순 실적으로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실적이 좋다고 삼성전자나 포스코가 오르는 것도 아니고 실적 나쁘다고 부러지는 것도 아니니 이쪽 섹터는 조금 일단은 첫 번째로 제가 보는 것은 그거에 대한 어떤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에서 마켓시어가 커졌다라는 것은 앞으로 성장성의 의미를 부여할 때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 중국이랑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중국 내에서 판매차 비중이 이미 계속 줄어들어 있었거든요. 여기에 기대해서 이런 것에 대한 상대적 리스크는 좀 적다라는 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늘 시장에서 불편하게 하는 게 이제 환율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현대차는 어쨌든 수출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환차익이 장난이 아닐 것 같아 지금. 근데 그렇게만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환율이 올라갔었을 때 이제 거기에 대한
그 수익 구조를 좋게 볼 수 있는 이제 기본 베이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러면은 수출 숫자가 좋아지는 거 아니야? 라는 그렇지. 부분까지도 우리가 어떤 리스크 안전판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투심도 좀 포함되어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서 지수 대비 반등을 줄 때 강해야 된다라는 점, 그리고 그 이후에 시장이 변동을 줬었을 때 타 종목 대비해서 확실하게 현대차, 기아, 만도 세 종목은 다릅니다. 그래서 대형주 포트를 꾸미시는 분들이시라고 한다면 반드시 지금 포트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종목이고, 솔직하게 말해서 애플카 이슈 끝났나요? 이거 아직 시작도 안 했고, 쟤 또 애플카 언제적 애플카인데, 저 알아요. 앞으로 뭐 내년에 나올지 3년에 나올지 10년에 나올지 이건 모르는 얘기지만, 내년에 시장의 키워드는 자율주행이라는 것이 될 가능성이 그렇지. 매우 높고, 이 IT 기업들이 공룡들이 이제 이 자동차 완성차 업체를 가져가려고 하는 이슈는 끝난 이슈는 이제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자체적으로 현대차도 그 차량용 반도체 내재화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지금 있잖아요. 그럼 그런 얘기도 뉴스도 나오는데 시간은 걸리겠지만 자기 체력을 키워나가고 외부에 흔들리지 않는 요인들을 계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고, 지금도 앞으로도 그것을 만들어 간다는 것은 이 시장에서 타 종목 대비 시장 대비 지수 대비 강한 이런 이유들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네. 그러면 이 자동차와 관련해서는 아까 뭐 현대차 다시 한번 좀 언급을 해주시면. 네. 어디 현대차, 만도, 그리고 하나가 기아. 기아. 네, 기아 세 개입니다. 이 세 개는 꼭 담고 있어야 된다. 네. 만도는 어떤 이유죠? 만도는 부품? 그렇죠. 부품, 자율주행 부품 아이다스 얘네가 그런 거라면 현대모비스도. 그렇죠. 지난번에도 똑같은 질문 해주셨는데. 아니, 왜냐면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 현대모비스에 물리신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진짜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이제 땀이 나요. 삼성물산 물어보실 때도 똑같습니다. 이게 좋은데 땀이 나는 이제 종목인데, 모비스가 참 무거워요. 무거워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데, 지주사 전환의 가능성도 있고, 이제 계열화를 이제 좀 깔끔하게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모비스는 조금 주가가 무거워야지 기업 차원에서 유리하다라고 실제로 해석하는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물산이 그랬던 것처럼 그건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좀 악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일단은 탄력 좋은 거를 보셔야 돼요. 탄력 좋은 건 만도랑 기아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다고 만도가 현대모비스보다 또 못할 것도 없거든요. 절대 없기 때문에 자율주행과 관련된 키워드라고 말씀드린다면 만도, 기아, 그리고 자율주행 얘기 나온 김에 플러스 알파를 하나 붙이면 뭐 이제 뭐 삼성전기, 여기서는 MLCC, 그다음에 소형주단에서는 칩스앤미디어랑 뭐 MC넥스 이런 종목들이 요 시장의 흐름과 같이 현대 기아차랑 같이 쫙 올라오더니 지금 굉장히 아름다운 기간 조정의 모양을 만들어내고 있는 종목들이라서 자율주행은 지금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라는 제가 좀 이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자동차 주, 그 다음에 그 부품주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질만 하다. 네. 이야기하신 거고. 그럼 이번엔 그 IT 관련해서 네. 좀 살펴보면 IT주 같은 경우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요즘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바닥 찍고 좀 올라오는 모습이 좀 강한데, 삼성전자는 사실 거의 뭐 횡보죠. 어떻습니까? 부품주를 사는 게 오히려 낫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반도체 소부장이 됐든. 세 종목만 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심택, 대덕전자, 아비코전자. 어떤 이유로 거기를 봐요? 엘더레이크 뉴스에 우리 시장이 반응을 하느냐 안 하냐였는데 하루 늦게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엘더레이크가 뭐냐면 PC용 프로세서인데, CPU 프로세서인데 지금 DDR4에서 DDR5로 넘어가느냐 마느냐인데, DDR5를 지원하는 이제 PC용 CPU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이 지금 시장에서 출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DDR5로 전환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DDR5라는 것이 지금 가격이 한 30% DDR4보다 비싼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DDR4는 이제 마지막 물량 청산하면서 재고 청산해서 빠진다 하더라도 앞으로 거래될 DDR5 때문에 하방 경직은 생겼다라고 보는 거죠. 아직 서버는 나오지도 않았어요. 올 연말부터 내년까지는 이쪽에 대한 뉴스가
계속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심택 실적 어닝과 더불어서 리포트 나오면서 오늘 주가가 좀 폭등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일단 DDR5로 전환되는 과정 속에서 그것이 바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똑같이 반도체인데 하이닉스가 훨씬 탄력적으로 움직였다는 것은 시총 분위기가 싼 것도 있겠지만 수급 자체도 하이닉스가 훨씬 우위에 있었거든요. 그거는 비메모리가 아닌 스마트폰이 아닌 낸드 이 메모리 반도체에서의 변화가 왔다라는 거거든요. 그거는 엘드레이크 뉴스 나오고 나서 반응을 보인 것이니 DDR5 전환이 시장에서 지금 반도체 쪽이 디램 가격이 조금 나아질 수 있을 거라는 의견의 기본 베이스다라고 좀 보고 있고 반도체 내년에는 조금 소부장 쪽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숨통이 트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 말씀은 내년에도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삼성전자가 이 추세를 바꾸려면 시간이 좀 많이 무거울 것 같은데 사실 언제나 중소형주가 더 센 건 맞아요. 근데 지금 시장 분위기가 아예 테마성 순환매가 이어지는 것이고 이제 디램과 이제 삼성전자 투자 이야기가 이제 남아 있잖아요. 내년부터 이제 그렇죠. 뭘 하겠다. 이게 참 인수를 우리나라 기업을 인수하면 좋겠는데 그럴 리 만무하고 외국계 기업들을 인수하게 될 테니 어쨌든 그 가능성 뉴스 안에서 이제 어떠한 것들을 만들어 나갈지 어쨌든 투자를 한다라는 것들 속에서 소형주 안에서는 워낙 많이 빠진 종목들이 이제 많기 때문에 좀 해법을 찾아갈 수 있는 종목들이 답답하기만 했던 종목들이 좀 숨을 틔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이제 좀 올해 연말이 지날수록 차차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심택 같은 경우는 근데 그 비메모리 쪽 아닌가요? 아니요. 그 DDR5 기판인데요. 네. DDR5지. 네, DDR5 기판에서 이제 이렇게 칩 4개를 꼴 때 전력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기술이라서 DDR5 기판, 심택, 핵심, 그다음에 요거 또 하나가 대덕전자, 그다음에 이제 아비코전자가 거기에 이제 인덕터가 저항기가 들어가는데 DDR4에는 가격도 더 비싸고 개수도 더 많이 탑재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DDR5의 이제 출시, 네네. 그 본격화, 네.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시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네네. 근데 삼성전자가 지금 비메모리 쪽 반도체 물량이 점점 커지고 있다. 네. 그리고 그에 따라서 거기와 관련된 후공정 업체들이 괜찮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비메모리 승부는 3나노 싸움이거든요. 이거는 지금 예찬할 수가 없어요. TSMC보다 우리가 먼저 가고 이제 이 시장을 잡기 위해서 삼성전자가 지금 승부수를 한번 띄우는 가속도 내는구나. 사실 10나노, 7나노는 이제 독보적으로 이제 우리와 TSMC 둘밖에 없으니까 이제 3나노 싸움인데 3나노는 이제 돼야지 되는 거고 시간이 많이 필요하니까 지금도 막연하게 어떤 종목들이 거기에 관련주들은 몇 개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감을 잡고 있는 종목들은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섣불리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비메모리 싸움은 이 나노 공정에서 승부를 TSMC의 물량을 절반만 가져올 수 있다면 정말 지수 이제 그때는 행복한 시나리오를 써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아직은 좀 시기상조다. 그렇죠. 3나노 싸움이 지금 삼성전자가 내년 하반기에는 이제 시작을 하겠다라고 했으니 시간을 굉장히 많이 앞당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그 다음 해에 좀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는지는 2023년이 돼야 좀 확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내년도에 가장 빨리 다가올 모멘텀. 네. DDR5 네. 이쪽에 제일 초점을 맞추고 네네. 그와 관련된 수혜를 가장 크게 입을 만한 중소형주 단 네네. 여기를 그렇죠. 좀 공략해보자. 네네. 지금 가격대 부담은 없나요? 어떤 종목?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심택은 심택이라든가 오늘 굉장히 싸버려가지고 굉장히 좀 부담스럽게 올라갔는데 대덕전자나 아비코전자는 글쎄 기회만 심택도 마찬가지고 기회를 주면 좀 매수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추격 매수보다는 이제 앞으로 이거 급하게 지금 막 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어차피 내년서부터 좀 올라간다고 치면은. 저는 언제나 급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는 늘 조심스러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자리가 또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라 분할 매수 시작은 해볼 수 있는 저는 분할 매수 시작해놓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시점에서는 저는 관심을 갖고 시작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삼성전자 우리가 500만 주주라고 하니까 그 삼성전자를 들고 그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이 비전을 믿는다고 하면은
조금 더 탄력성이 있는 이쪽 후단, 이 뒤쪽에 이 장비주, 부품주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 가져보자. 뭐 소액이라도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자, 요즘 시장이 참 힘들잖아요. 펀드 매니저도 뭐 물리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 그리고 올라가는 것만 가고 나머지는 재미가 없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뭐라 그럴까 실망하고 좀 지쳐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럴 때 우리가 좀 뭔가 신선하게 좀 이 힐링할 수 있는 예, 뭔가 좋은 투자에 도움이 되는 어떤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힐링이 안 되면 알아서 해요. 제가 힐링을 좀 먼저 해야 될 판이라서 지금 저도 힐링을 하고 해야 되는데. 아까 시작하기 전에 저 좋은 거 저 한약 한 봉 줬잖아요. 저는 영업 직원으로서 이번 주말에 저는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투자를 권유하거나 장려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는 이번 주말을 굉장히 열심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공부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정책 공약 관련주들 이제는 다 뽑아놓고 공부를 할 거거든요. 이제 여러분들도 관심이 없다가 여기저기서 우죽순 날아가면은 나중에 꼭대기에 갔었을 때 안 살 수 없게 되는 것처럼 지금 마음의 준비를 미리 해두고 어떠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마음의 준비를 이제 미리 해놓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후보자가 정해졌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어떤 공약들이 나올 것이냐. 뭐 기본적으로 뭐 지금 여당 측에서는 이재명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금 뭐 몇 가지 이야기가 나온 것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아마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차지하는 것들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중소형 건설주들은 조금 그래서 이게 그냥 건설주 아무거나 샀는데 이렇게 뭐 안 올라가. 그럴 수도 있어요. 아무거나 사면 또 안 올라가요. 그렇지. 그리고 올라가면 이게 누구 쪽에 붙은 건지도 아셔야 돼요. 제가 오늘 한 가지 놀랬던 게 종목명을 말해도 되겠죠? 덕신하우징이라는 종목이 있었는데 저는 이게 이재모 씨 관련주인 줄 알았어요. 그래갖고 조금 매수를 했다가 그냥 매도를 했는데 그러니까 오늘은 윤석열 씨랑 홍준표 씨의 결정 날이었으니까 이재명 씨 관련주는 사실은 관련이 없던 날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결정이 되고 나서 급락이 나왔었거든요. 알고 봤더니 홍준표 씨와도 연결이 있었다라는 이제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럼 지금 어이없네. 이제부터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 종목이 혹시 대선 관련 누구에 묶인 종목이 있지는 않나라는 것을 먼저 체크하셔야 돼요. 소형주 중에 내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이 그 내 종목 좋은데 드디어 올라가네. 나중에 알고 봤더니 대선 관련주 누구 인맥주였어. 이런 일들이 막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런 종목들 진짜 많습니다. 중소형주 종목들 안에서는 이게 지금 누구 주래? 나는 몰랐는데 누구 주래라는 것들이 많으니 일단은 처음에 공약이 나올 수 있을 가능성 있는 종목들에서 어떠한 종목들인지는 한번 눈 훑음이라도 해놓고 그다음에 좀 이렇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가능성에 대해서 마음의 준비를 미리 해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오늘 이번 주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좀 공부와 공약에 대해서 조금 아마 지수는 못 가고 개인 투자자들은 다 암호화폐 코인으로 떠나버렸고 남은 시장 안에서는 이제 이쪽 테마성 이슈가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지금 원전 강한 거 보세요. 원전 뭐 맞네 틀리네 하는데 진짜 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일들이 원전도 사실 공약과 정책과 관련된 이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이러한 정책들이 대한민국 시장의 핫한 이슈가 되겠구나라는 부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점에서. 그렇다면 지금 방송 보시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 이분들도 역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힘들 때일수록 머리 복잡하거든. 더 보기도 싫고. 일 때 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공부를 하자? 공부하셔야죠. 저는 지금 이 방송 보신 분들께 다시 한번 제 깊은 마음에 우러나서 박수를 쳐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하루 휴가 쓰고 안 보고 떠나고 싶은, 뭐 사실 그렇게 힘든 건 아니지만, 이게 이제는 올라야 되는 타이밍에서 못 간다라는 게 힘든 거예요. 오늘은 반전을 주겠지, 오늘은 좀 치고 가겠지 하는데도 안 되니 거기서 이제 코스피 지수는 망가지고 있으니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많은 이들이 포기하고 떠나버리고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가치가 동일하다고
느끼는 순간에 공부를 하시고 다시 한번 다음 시장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지금은 거의 차이가 없지만 시간이 지난 후엔 완전하게 다른 차이를 만들게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공부한다라는 거는 지금 다음에 날아갈 주도주 네. 이것이 무엇이 될 거에 대한 힌트를 찾는 그 어떤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네네.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됩니까? 일단은 이번에 하락파를 맞아보셨잖아요. 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하락 시장이 오면 더 사람들이 예민하게 종목으로 접근하세요. 내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손절을 하는 사람인지 안 하는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이미 포기를 해버린 거예요. 더 종목으로 접근하세요. 시황도 포기해버리고. 근데 이러면 치명적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럴 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시장이 하락할 때 굉장히 시야가 근시안적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종목만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뭔가 불안하고. 그렇죠. 시장이 하락하고 조정을 주고 힘들 때 더 원시한적으로 보셔야 돼요. 내년에 대한민국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거를 고민해 보셔야죠. 그럼 저는 거기에 배팅하는 게 뭐야? 내년에 시장은 자율주행이라는 키워드가 나올 것 같아. 그런데 지금 시장은 확실히 이쪽에 반응이 좋아. 그러면은 중소형 집단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DDR5, 거기 삼성전자 투자해. 그럼 이쪽으로 세팅을 많이 잡아가는 거죠. 그런데 마음이 흔들릴 것 같으면 아주 소액으로는 또는 이거를 제가 권유하고 장려하는 게 아닙니다. 혹시 뇌화부동 매매를 나중에 안 할 수 없게 돼서 쫓아가서 하시는 매매를 하실까봐 제가 이 말씀을 오히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시장을 보고 조금 6개월, 1년 내다보고 한다면 그때는 좀 좋은 과실을 딸 수 있는 그 씨앗을 심는 어떤 종자를 심느냐 그것에 대한 공부 그거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네요. 그럼 우리가 좀 이렇게 지금 섹터별로 네. 지금 이렇게 흐름이 좋은 네. 혹은 아주 안 좋은 네. 뭐 이런 식으로 좀 정해가지고 종목들 그 흐름 주가 움직임을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제 결론은 이거예요. 대형주 안에서만 말씀드리면 기아, 현대차, 만도, 그 다음에 두산중공업은 계속 들고 갈 종목, 그 다음에 많이 빠진 종목에서는 삼성전기다. 이렇게로 이제 압축시켜 놓고 그 외에 시그널이 뜨면 언제든지 살려고 가장 촉을 세워놓고 있는 것은 예상 종목들. 네, 그거는 건설주예요. GS건설, 현대건설, 삼성엔지니어링 3개입니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수소와 관련된 키워드도 갖고 있는데 제가 예전에 수소 인프라 막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렇죠. 미국에서 바이든 이거 지금 축소시켜버리니까 그렇지. 이게 지금 이제는 다 빠져버린 거예요. 여기서 손절하냐? 전 지금 손절할 자리는 오히려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원전이 다 해가 버렸으니 친환경이라는 단어들은 이제는 시장에서 뻘쭘한 단어가 되어버렸죠. 근데 건설은 좀 달라요. 건설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정권이 바뀌거나 어떻게 되든지 간에 대통령이 바뀌게 되면 규제를 좀 완화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분양을 계속 미뤄오던 부분도 있고 지금 이 건설이 좀 스톱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는 안 할 수가 없는 환경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러면은 일단은 원자재 가격이 워낙 상승해서 이것이 그 부담은 있겠지만 건설사가 그렇다고 해서 적자 분양을 할 수 있거나 그렇게 시공에 들어가는 그런 시장 상황은 아니니 건설사 그다음에 이제는 유가 밸런스가 이 자리에 있다면 중동국에서 이제 해외 수주 플랜트가 기대할 것들이 올해 4분기에만 해서도 기대할 것들이 많거든요. 이 원전은 앞으로 가야 될 미래 산업이지만 유가가 올라가는 것에 최고 수혜주는 중동 국가들이에요. 이 나라들이 이제는 투자를 한다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투자 수주가 나오면 지금 뭐 여러 가지들 플랜트와 관련된 수주 기대감이 현대건설, GS건설, 삼성엔지니어링은 수두룩히 쌓여 있으니 거기에 초점을 맞춰본다고 한다면 조금 해법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굉장히 가장 관심도를 놓고 째려보고 있는 대형주 세 종목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도 앞으로 그러니까 시나리오 같이 어떤 네. 이런 것들이 예상되는 이런 주식들이 이런 식으로 움직였을 때는 바로 매수한다, 뭐 네. 매도한다 이런 식의 네. 나름대로의 원칙들 정해놓는 게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공부기도 하고. 그렇죠. 그게 공부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이런 일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바로 거기에 움직여야지라고 하는 것이 제가 지금 건설주를 째려보고 있는 이유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거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네. 건설주 중에 뭐를 개인적으로 탑픽으로 보세요? 이제 현대 엔지니어링 상장 때문에 하반 경직성 현대 엔지니어링, 현대 건설이 탑픽인데
주가 탄력도는 늘 GS 건설이 말이에요. 주가 탄력은 GS 건설이 좋아요. 그리고 요즘은 삼성 엔지니어링도 이렇게 들쑥날쑥해서 세 종목 다 저는 지금은 다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선택하셔도 저는 괜찮을 것 같다. 그래도 하나를 꼽아 이놈아라고 하시면 현대건설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현대엔지니어링.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까지 IBK 투자증권 강남센터 함정남 차장님과 함께했고요.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